인류 최고의 발명품 임플란트. 많이 상했죠. 피가 나고 부어있긴 한데 좀 아프다? 심고 나서 이제 이 어금니가 자꾸 이제 염증이 나고 결론적으로 그게 다 빠져버린 거야. 원인은 임플란트 주의염. 세계 임플란트 시술 1위 대한민국. 당신이 알지 못했던 임플란트의 약점. 금속 뿌리가 위험하다. 생로병사의 비밀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임플란트로 고생하는 부인을 위해 남편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가 이렇게 나빠서 많이 상했죠. 괜찮아요. 창피해요. 잇몸 밖으로 훤히 드러난 임플란트 뿌리.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들한테 창피해지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상대가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을 때는 그냥 빠졌다고 이제 지금 해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창피하니까. 먹는 약도 신경 쓰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속상하다는 김영애 씨. 임플란트가 탈난 뒤부터 외출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마스크는 이제 김 씨의 필수품이 됐다. 2년 전 치통으로 찾은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았다. 튼튼한 치아를 갖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3개월 후부터 문제가 나타났다.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엔 나사가 드러난 임플란트 옆 치아도 빠졌다. 부부는 이 모든 게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츰차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까지 내 이가 상하는지 자꾸 이렇게 까맣게 올라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갔더니 잇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밑에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가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썩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딱딱한 단감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됐다. 잡숴요. 나는 딱딱해서 감 잘 못 먹겠어. 사과 먹을래. 이빨을 해 치료를. 앞니를 못 깨물으니까. 불편한 앞니 대신 잘게 잘라 옆으로 먹는 김 씨. 심으면 끝인 줄 알았던 임플란트가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다. 오징어 같은 거 좋아했는데 못 먹고 딱딱한 거는 못 먹어요. 아몬드 같은 거, 저 땅콩 같은 것도 잘 앞으로는 못 씹고. 약국에서 구입한 잇몸약으로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양치질은 늘 신경 쓰고 있지만 임플란트 사이로 음식이 껴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다. 여기가 사이도 아프고 여기도 약간 이 속으로도 자꾸 껴요. 과연 김영애 씨의 임플란트는 무엇이 문제일까? 김영애 씨가 처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와 CT 검사가 진행됐다. 치아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의사는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에 주목했다. 그 부분 다 썩어가지고. 이 임플란트 여기 나사가 드러난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데 내 치아보다 임플란트는 이 나사 주변으로 일단 뼈가 녹기 시작하면 나사 주변으로 세균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치아보다 염증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자리에 티타늄 나사못을 심고 자연 치아와 유사한 보철물을 얹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는 치아를 지지하고 치조골과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없다. 치주인대는 이와 잇몸 조직을 강하게 부착시켜 세균 감염을 막는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가 없어서 세균 침입에 취약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리기가 쉽다.
또 신경조직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돼 잇몸은 물론 치조골이 상실될 때까지 인지하기 어렵다. 고가의 임플란트를 잃는 이유다.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결합 조직이 치아하고 완전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섬유가 딱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염증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기계적으로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섬유가 없고요. 그냥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에 자극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뼈 속으로 염증이 바로 침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어떤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내 자연 치아보다는 방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약하고요.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김 씨는 임플란트 치아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 주위염으로 잇몸뼈가 소실돼 더 이상 임플란트를 지탱할 수 없다. 충치가 심한 주변 치아도 치료가 시급하다. 아래 앞니에 있는 그 임플란트는 이제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접에 있는 뿌리만 남아 있는 치아와 같이 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이제 골소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골 이식을 동반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고정성 보철물로 쉽게 저희가 브릿지라고 하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씨는 양옆 치아까지 모두 3개를 뽑아야 한다. 해라는 대로 하고 뽑을 건 뽑고 신을 건 신고 해서 완전하게 해야죠. 잘 돼서 잘 먹고 잘해서 마스크 벗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38.9% 대폭 증가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53살 최종덕 씨. 비교적 이른 나이인 30대 중반 임플란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술을 받고 3년이 지났을까 임플란트가 빠지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윗니와 아랫니 모두 부분 틀니를 착용하고 있다. 입안의 모습이 충격적이다. 내려앉은 잇몸 때문에 뿌리까지 모두 노출된 임플란트가 위태로워 보인다. 임플란트 했던 치아도 아프더라고요. 그 뿌리 있는 데가 썩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흔들면 똑같이 자연 치아처럼 빠지기도 하고 임플란트 하고선 수명은 제 생각으로는 한 5, 6년 이상은 못 갔던 것 같아요. 10년 전 15개였던 임플란트는 해가 바뀔수록 급속히 탈이 났다. 이제 남은 임플란트는 단 2개. 최종덕 씨의 진료 기록을 살펴봤다. 임플란트 시술 전부터 만성적인 치주염에 시달려 왔다. 치주염이 심했었는데 그 치주염 심했던 원인이 제가 단 음식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제 커피도 뭐 설탕 더 타서 진하고 달게 먹고 초콜릿 같은 것도 좋아했고 탄산음료도 좋아했고.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천안의 명물 뼈 해장국. 틀니를 끼고부터 푹 삶아진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먹는다. 씹는 힘도 약하고 통증도 심해서다. 먹는 즐거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그는 고기를 씹는 대신 즙을 내듯 지그시 눌러서 먹는다. 제가 임시틀리한 상태에서는 딱딱한 건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돼요. 깍두기는 못 먹어요. 이 양파도 아까 하나 먹었지만 좀 이빨이 좀 아파서 그러니까 잇몸이 좀 아프지요. 깍두기 같은 딱딱한 반찬은 손을 대지 않았다. 밥도 그대로다. 입 천장이나 뭐 구강 이쪽에 틀리는 그 부분을 많이 덮고 있으니까 맛을 아마 느끼기에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느끼는 부분이 부족하죠.
최종덕 씨가 인근의 대학병원을 찾았다. 가격이 많이 내렸다지만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다. 오늘 그의 걱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 최 씨는 불편한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치아를 자세히 살펴보는 의료진. 임플란트 뿌리 주위로 염증이 심각하다. 탐침을 댈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또 다른 임플란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위생 상태도 심각하다. 치아를 긁어내자 플라크가 쌓여 있다. 플라크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 덩어리다. 지난 4년간 최종덕 씨의 임플란트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4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뼈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왔다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지지하던 잇몸뼈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윗니는 어떨까? 지금 이 나사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수준만 잡고 있는 거고요. 계측을 해보면 대충 5mm 정도 나옵니다. 골 소실이 심각하다. 이미 절반 이상의 뼈가 녹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골소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골소실을 막을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수술이나 골 이식을 한다 해도 임플란트 주변에는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병 원인으로는 구강 위생이 불良하거나 치주염 경험, 흡연 등이 꼽힌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다른 질병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골다공증과 고혈압에 걸리면 2.7배, 옆에 치아가 있을 경우 1.7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하자면 이제 염증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신 상태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고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하고도 사실 관련이 많고, 그러니까 치주염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또 흡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연구에 따라서는 흡연 여부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치주염의 발생이 2.5배에서 크게는 10배 이렇게까지도 차이 나는 그런 연구도 볼 수 있거든요. 심각한 골소실 진단을 받은 최종덕 씨. 과연 그의 바람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 있을까? 의료진은 최 씨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대신 새로 나온 틀니를 권유했다. 이거는 당연히 의사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굉장히 뼈가 많이 소실돼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리식을 해서 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다수의 수의 뼈 이식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위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틀니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 완전 틀니를 하시는 게 어떨까. 기존의 틀니는 경제적이지만 고정되지 않아 혀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바뀌고 저작 기능이 약해 음식을 즙을 내듯 눌러 먹어야 한다. 또 입천장을 덮고 있어 음식 맛을 느끼기 어렵다. 반면 임플란트로 지지대를 삼아 연결 장치로 고정시키는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잘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부수어 먹을 정도로 견고해 식생활에 편리하다. 주위염 때문에 다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게 된 최 씨. 발걸음이 무겁다. 앞으로 몇십 년 죽어도 살 텐데 틀니 하고 있으면 식욕이나 음식 맛이나 그런 거 다 잃고 저기 할 텐데 몇십 년 동안 그거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도 불편한데 그것도 똑같이 불편할 텐데 걱정이죠.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부터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혁진 씨. 하지만 불편함이 많다. 이 씨의 식사 시간. 생선조림에 들어간 무처럼 부드러운 음식에 주로 손이 간다. 건강을 생각하고 고기를 먹어보지만 마음껏 씹을 수는 없다. 이틀 전부터는 스트레스가 지금 10kg가 줄었어요. 사실 이 씨는 임플란트 후 구강 위생에 소홀했다. 인공치아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16년이 지나자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잇몸에 뼈라는 게 섞는다고 그래요.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있게 되는 거죠. 염증도 생기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이혁진 씨처럼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 구취가 날 때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해야 한다. 이 씨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 윗니 9개 중 3개를 발치했다. 내시경 카메라로 본 이 씨의 치아 상태는 윗니의 경우 왼쪽 하나, 오른쪽 어금니 2개가 빠져 있다. 주로 사용하는 아래 어금니는 손상이 심하다. 신고 나서 이제 이 어금니가 자꾸 이제 염증이 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혁진 씨가 대학병원을 찾았다. 실제 치아의 상태는 어떨까? 임플란트 옆으로 치조골이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 주위가 부었고 염증도 발견됐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살릴 수 있는 임플란트가 거의 없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결과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이혁진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물로 쐈을 때 코로 물이 나와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정밀한 검사를 위해 CT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른쪽에 있는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지금 다 녹아 있고요. 상악동하고 완전히 뚫려 있으면서 이렇게 염증이 꽉 차 있는 이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 후 이 씨처럼 축농증이 발생하는 사람은 5%에 이른다. 임플란트 주위염 등으로 잇몸뼈가 뚫리면 콧 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으로 고름이 차게 된다. 심한 경우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리면 축농증 위험이 12배나 증가한다. 상악동 내부로 이제 염증 조직이 생기면서 상악동염이 동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도 상악동 한쪽이 반 정도 염증 조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이제 발거를 해야 되는데 발거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된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상악동염의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골 소실과 축농증을 발견한 이 씨. 과연 임플란트 재수술은 가능할까?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임플란트를 더 많이 제거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임플란트와 새로 심어있는 임플란트가 서로 이제 높이도 안 맞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가 맞지 않는 임플란트도 유지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되실 수 있거든요. 의료진은 남아있는 임플란트를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 틀니보다 효과적인 임플란트 틀니를 권했다. 임플란트를 이제 씹는 거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 그 뼈 이식이라고 해갖고 근데 그건 내 욕심이고 나이에 여기 선생님 말씀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 최소한 또 살려갖고 그거를 이제 버팀목으로 해서 또 이제 틀려는 거 그게 좀 이해가 많이 가네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금속 재질의 임플란트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박혀 있는 토대인 잇몸뼈, 치조골을 공격합니다. 치조골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요. 때문에 한 번 빠진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서는 고리식 같은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밤 껍질을 깎는 손길이 분주하다. 그런데 정관 씨의 밤 깨무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놀랍게도
그의 모든 치아는 임플란트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예전에는 보철이 약해갖고 이런 거 먹으면 깨지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깨지지 않더라고요. 20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는 5년 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14개 임플란트가 모두 빠졌다. 주위염이 생긴 냄새가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고름이 생기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생겼죠. 그게 치명적이라더라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은 완전히 뼈를 녹여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그게 하나 걸리면 옆에 것도 계속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빼게 됐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갈 줄 알고 관리에 소홀했던 정구환 씨.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임플란트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정 씨처럼 임플란트 시술 후 주위염에 걸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기준 100명 중 약 20명, 임플란트 기준 약 13명에 이를 정도로 높다. 갖고 있던 자연 치아도 어떻게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게 된 건데, 임플란트는 당연히 내 몸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고요. 모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심는 부위별로 뼈 이식 상태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심어진 임플란트의 모양이 제각각인 이유다. 임플란트 20개를 심어 28개의 치아를 만드는 데는 무려 1년 반이 소요됐다. 너무 많은 임플란트를 제거하시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나 나사의 각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술 후 원칙을 만들었다는 정 씨. 꼼꼼한 양치질 후 물의 수압을 이용해 치아 사이를 세정하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한다. 임플란트를 지키기 위해서다. 더 이상은 임플란트가 할 수 없는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위생에 철저할 경우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최소 8년에서 20년이다. 크라운보다는 당연히 충치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면 그래도 15년, 20년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세계 임플란트 시술 1위 국가다. 인구 10,000명당 약 470명으로 2위 스페인의 2배다. 올해 61살 김석재 씨.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건 3년 전. 2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한 터라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심한 대가는 컸다. 문제가 된 곳은 오른쪽 어금니. 뼈 손실을 동반한 주위염이 심각했다. 자칫 임플란트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3년간의 꾸준한 치료로 다행히 임플란트 주위염은 많이 호전됐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 김석재 씨. 구석구석 칫솔질을 한 후 치간 칫솔로 한 번 더 청소한다. 그리고 치실로 확실한 마무리까지. 김석재 씨는 3개월마다 치과 병원을 찾는다. 과연 치아 상태는 어떨까? 염증 없고 아주 좋으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상태는 극적으로 좋아졌다. 뽑아야 할 임플란트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뼈가 넓어지고 다시 깊어지는 염증이 지속이 될 텐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뼈가 녹은 부위의 폭도 줄어들고 높이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는 충분히 앞으로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도
환자분이 소실되었던 뼈가 생기는 좋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원래는 제거를 계획할까 했었는데 제거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석재 씨는 정기적인 병원 검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려준다. 보통 저는 숟갈 놓고 물 마시고 나서 하면 한 1, 2분 사이에 칫솔질을 하거든요.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3개월마다 대학병원을 찾는 윤경남 씨. 그녀도 정기검진의 효과를 봤다. 그녀의 잇몸을 자세히 살피는 의료진. 다행히 임플란트 주의염이 지난번 방문 때보다 호전됐다. 심하진 않아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 괜찮으신데 자꾸 이제 부으면 이제 살 두껍게 하는 건 하긴 해야 돼요. 윤경남 씨는 뿌리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치주 소파술을 시행했다. 치주 소파술은 잇몸 안에 생긴 염증을 기구를 이용해 긁어내는 수술이다. 잇몸 경계 부위에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과는 달리 잇몸과 치조골 사이에 위치한 깊은 곳에서 염증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잇몸이 더 내려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윤 씨는 주의염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 정기검진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환자분께서 자주 잘 오시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도 뭐 드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고. 웃을 때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바꿨다. 음식을 먹고 나면 곧바로 양치질을 한다. 철저한 구강 위생은 임플란트 관리의 첫걸음이다. 바로 사무실에다도 이렇게 비치해 놓고 바로바로 해요. 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정 급하면 그냥 이렇게 가글이라도 하든지 치실을 하든지 잇몸질을 한번 앓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간 칫솔과 치실을 두었다. 다다익선,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이게 양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암만 집에서 해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주변에 지금 잇몸에 그 임플란트 있는 주변은 정말 정기적으로 제가 진료를 받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제 고생 끝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심고 나면 치료로부터 해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히 칫솔질만 해서는 당연히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닦이는 부위들은 항시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처치 받으시면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염증이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간과하시기가 더 쉽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임플란트가 완전히 다 골소실이 돼서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골소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염증 소견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고액을 들여 만든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 중에는 임플란트가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치질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 치아보다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치실이나 구강세정기 등 보조용품을 꼭 사용해서 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흡연,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은 골유착을 방해하는데 실패 확률을 2배나 높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주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연 2회 이상의 정기 검진을 권장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